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기술 명장을 양성하는 직업 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재와 기업에 투자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존중과 국가 차원의 꾸준한 투자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도 앞으로 기술에 뒤처지지 않고 초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교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어떠한 기술에 몰두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져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분야입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이 앞다퉈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했지만 막상 이곳에서 일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미국 채용기업 에이트폴드는 미국이 필수 반도체 생산량을 충족하려면 2025년까지 9만 명의 전문 인력이 완전한 반도체 자립을 위해선 30만 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인력 부족 현상은 반도체 자급률 70%에 도전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74만 명이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51만 명에 불과합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보다 반도체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심히 암울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51만 명이나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거듭하며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전문 인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대만에 수많은 스파이를 심어 대만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 산업 스파이들을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도 여러 보내거나 핵심 인력들을 빼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반도체 산업의 인력 수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한국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올해까지 학사급, 석박사급 등 4,80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업들의 인재 확보 방안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학과 손을 잡고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는 일명 계약학과를 신설해 직접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부터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취업률이 높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요. 실제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에 개설된 학과의 장점은 상당해 이전에도 계약학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계약학과를 개설한 성균관대는 삼성과 손잡고 지난 2006년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라는 이름으로 계약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9년 연세대학교가 삼성과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개설했고 작년에 고려대는 반도체 공학과라는 이름으로 학과를 개설해 SK 하이닉스와 함께 운영 중입니다. 계약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취업 보장이라는 베네핏입니다. 실제로 성균관대는 졸업 후 삼성의 최소 채용 절차만 거치면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고 연세대도 삼성 장학생 선발에서 합격하면 연구개발직으로 입사가 보장됩니다. 고려대는 학부 졸업 후 SK 하이닉스에서 핵심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이 학과들의 컷트레인도 높은데요. 여기에 더해 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도 이뤄집니다. 성균관대, 연세대는 성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고려대의 경우 학비뿐만 아니라 매달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서강대와 한양대는 SK 하이닉스와 협약해 공과대학 내 반도체 공학과 계약학과를, 포스테커 카이스트는 삼성과 연계 반도체 공학과를 설립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반도체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첨단 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급 인재가 더욱 필요한데 인력난은 더 심해 앞으로는 석박사 과정에서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석박사 과정도 비슷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타 대학을 나와도 반도체 계약학과가 있는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면 취업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미리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에게 충분한 베네핏을 주면서 반도체 1위를 지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군사, 국방우주 분야 전문 인력도 대학 때부터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종 탐지, 추적 센서, 레이더 등 첨단 기술들과 위성과의 연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페이스 X와 같은 우주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주 산업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규모 위성을 이용한 위성 이미지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며 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잘 막아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위성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위성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크기가 작년 59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167억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2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한국도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최근 연세대, 세종대, 한밭대와 국방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인재 육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는 국방 첨단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며 국방 우주 분야 신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우주방위 강국을 견인할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을 쓰며 선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함인데요. 연세대는 우주국방 융합협동과정, 세종대는 우주항공 시스템공학과, 한밭대는 국방우주공학과를 개발하며 국기원은 학과 운영비와 입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세대는 교내 항공우주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세종대는 초소형 위성체계, 군집 위성 관련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LIG 넥스원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밭대는 대전, 충청 소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항우연, 천문연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i3 시스템 등 우주 위성 분야 강소 기업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방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주 전문 인력이 도제식으로 양성될 전망입니다. 실제 산업 전문가와 연계,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첨단 무기 개발에 강점을 가진 대학과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과정을 설치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우주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자를 선발해 ADD 우주센터에 2년간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한 뒤 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ADD 인턴십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국방우주기술, 미래도전 기술사업 과제에 인턴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리 우주센터에서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주 분야 개발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전문 인력 풀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 전문 인력이 대거 포진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차세대 전투기 엔진, 누리호 엔진, 게다가 두뇌까지 만들며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이 방위를 책임지는 전투기, 헬기, 함정의 심장인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으로 항공기계 시스템 분야에서도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엔 국내 인공위성 업체 세트랙아이를 인수하며 위성 사업에 처음 진출하면서 국내 우주 개발을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하게 만든 장본인이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세트랙아이는 현재 세계 최고 해상도의 상용 지구 관측위성 스페이스 IT를 개발 중으로 한화는 스페이스 허브라는 이름으로 사업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스페이스 허브는 발사체, 위성 등 제작 분야와 통신 서비스 분야로 나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저비용, 경량화 발사체 에비오닉스 통합기술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은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기 위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컨소시엄으로 핵심 우주기술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보유 중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고도화 사업 및 차세대 우주발사체 사업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오는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심장이 담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하늘로 쏘아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누리호에 3단으로 장착되는 액체 로켓 엔진은 총 6개의 엔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엔진 전체 조립은 물론 터보 펌프, 밸브류 등 핵심 부품 제작까지 담당합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기술적 보안 조치가 끝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다음 달 15일 2차 발사가 확정된 상태로 이번에 누리호의 발사가 원활히 추진되면 한국은 발사체 핵심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반도체, 국방 우주 산업의 첨단 기술과 인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미래 핵심 인재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은 각종 산업을 리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로부터 그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